그래서 결국은 박상용 검사는 의무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저게 그 집입니다. 집 옮기니까 아빠 집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저 집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 영상은요. 쌍방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 혹시 조국 그 사건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했습니다. 코링크 PE, 웰스 TNT, 전멸기 뭐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소조차 못했어요. 결국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정경진 교수 징역 4년을 살렸습니다. 자, 이 쌍방울 이 사건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이재명 변호사비를 20억을 대납해줬다. 근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M&A 자금으로 넣었다 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20억을 제공받은 걸로 엮으려고 그랬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아까 엄영수 증인은 주가 부양을 하려면 직접 하지 왜 북한에 주겠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대북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쓰리 쿠션으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사태 때는 동양대 표창장이 나왔듯이 지금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통해서 연합 파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심 재판부에서 국정원에게 사업하고 관계하고 연락하는 것을 이화영 경기부지사께서 다 공유했다고 그랬죠. 네. 국정원과. 네. 안부수도 혹시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 등도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증거로 주사되지 채택됐는데 증거로 채택된 문서 안에 네. 내용이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것을 우리는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국정원의 보고서가 증거로 인용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형량 거래예요. 아까 제가 이화영 옥중 노트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쌍방울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골프장 무슨 의혹까지 해서 결국은 그 수사 대상인데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거래죠. 구형량 거래. 그리고 진술 회유 거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만 채택이 돼서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저는 2심에서는 이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면 그러면 경기도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는 봉지욱 기자의 지금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 아무런 경기도에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지어서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상용 검사는 의무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과 관계 있는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 공표할 수 없는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도 어겼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자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어 파티를 했고 진술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반을 위반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81조 분리수용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봉지욱 기자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 그들이 진술하는 것이 맞다면 해압, 통신,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그 뉴탐사에서 공개된 그 쌍방울 옥상 파티 영상 거기서 이제 김태균 씨가 등장하는데 김태균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1심 판결에 저 김태균 씨가 낸 자료들이 증거로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두 사람이 뭐 새로운 코인 사업을 도모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들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부수 회장은 키르기스탄 어디 대학 가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키르기스탄에 가서 키르기스탄 국립대학 그것도 모르겠는데 의사도 아닌데 의대 명예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출국 금지도 해제되고 해외를 재집전하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하나 말씀드리면 안부수 회장이 그 아태평화교류협회 말고 다른 회사 하나를 더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 8억 정도 가량의 코인, 대북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코인 홍보 영상을 틀면서 경기도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부수 회장이 계속해서 코인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인데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장입니다.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검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그리고 피의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검사입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검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낱낱이 보고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윤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프로필은 내가 만든 프로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카톡 프로필에 올린 프로필이에요. 이거 세상에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성윤 의원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울산지검에서 특활비로 회식하면서 있었던 일, 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지 않는 거죠? 그 검사들은 다 공범인 겁니다. 저는 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그리고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고인처럼 제가 불려갔고 조사를 7차례 8차례 받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쌍방울 관련한 임원들이 거의 다 있었다, 이렇게 하는 증언이 우리 봉지욱 기자의 보도로 나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이 보도는 제가 뭐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쌍방울 직원들이 거의 그 수원지검에 출근하듯이 와 있었던 건 저도 매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국민 앞에 떳떳이 낱낱이 다 밝혀내신 겁니다. 어떻게 쌍방울 직원들이 검사실에 와서 상주하고 있고 연어 가지고 오고 술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잘 보이는 작업하고 그리고 공범들끼리 나간 횟수만 제가 쉬어봤더니 7월까지만이에요. 1월부터 86번입니다. 86번. 이러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술자리 사건 날도 만약에 그 수원지검에서 1313호실 박상용 검사실에 출입한 그 검찰 출입 기록, 수원지검에 민간인들이 방문한 기록만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날짜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부수가 입장을 바꿨어요. 진술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부수가 진술을 바꿨는데 진술 바꾸는 과정에 안부수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구해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집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 집을 구해줬고 바로 저게 그 집입니다. 집 옮기니까 아빠 집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저 집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화연관광개발이라고 쌍방울이 설립한 회사예요. 23년 3월부터 24년 9월까지 매달 165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박상용 주임검사 오늘 이거 보고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백하러 오세요.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안부수가 말 바꾼 걸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모든 누명을 씌웁니까? 이 범죄 행위 우리가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검사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오남은 필리핀 그 아시아 회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동영상 나옵니까? 그 김성태가 가서 북한 관계자들과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 영상은요 쌍방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어제 다 봤어요. 거기에 리오남이 없어요. 그런데 리오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박상용 주임검사는 리오남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이거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은 다 탄핵되는 겁니다.